네, 자, 그럼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X축에는 토탈 B를 넣기로 했고요. Y축에는 팁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성별이 어떤 값들을 갖는지를 찾아보시려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얘는 카테고리 타입이죠. 그러면은 카테고리 억세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카테고리스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은 두 개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둘 다. 메일, 피메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 만들 때 이 문자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흡연 여부도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스모커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이 컬럼이 카테고리 타입이기 때문에 cat, 카테고리 억세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컬 억세서, 카테고리 접근자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모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yes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n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야 돼요. 남성, 자, 몇 개의 부분 집합이 나올까요? 남성, 흡연자, 비흡연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성, 흡연자, 비흡연자 나오겠죠? 그래서 네 개의 카테고리, 네 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메일, 어, 병실을 뭐라고 할까요? 메일 스모커라고 할까요? 메일 스모커 DF.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죠.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팁스에서 성별 컬럼의 값이 남성과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팁스에서 흡연 여부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yes와 같으면 된다. 음. 여기, 여기 사용할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 비교식에서 사용할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 카테고리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부분 집합. 자, 그러면은 비흡연자가 있겠죠. 남성이면서 비흡연자. 넌 스모커라고 할까요? BF. 자, 이것도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남성 그리고 비흡연자 이런 조건으로 만드시면 되죠. 어, 불리한 연산,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었죠. and 기호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and 기호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조건식은 반드시 괄호로 묶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럼 성별은 똑같아요. 팁스의 성별은 위쪽과 똑같이 남성이지만 이번에는 팁스의 흡연 여부라고 하는 컬럼의 값은 no여야만 돼요. 이게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그죠? 자,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여성으로 하면 되겠죠. female 그리고 흡연자로 찾을까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성 그리고 흡연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팁스 성별 같다. 이번에는 female 하고 조건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팁스 흡연 여부 y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female non 스모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팁스 두 가지 조건 동시에 만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팁스 성별 같다 female 그리고 팁스 스모커 n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캐터 그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캐터 그리고요.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캐터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캐터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캐터를 4번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plt.scatter. 우선 첫 번째만 해볼게요. x는 매일 스모커. 여기에 토탈 빌. 그리고 y는 매일 스모커. 여기에서 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깔 우리가 지정을 할게요. 자, 색깔은 C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C. 그죠? 파란색 계열로 갈까요? 맞아.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모양은 흡연 여부에 따라서 하기로 했죠. 모양은 마커로 한다고 했죠. 마커. 마커. 동그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얘만 먼저 볼게요.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점들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남성이라고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흡연자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개수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자, 여기도 투명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파 0.4.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명해지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여기다가 어, 레이블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선 성별이 있잖아요. 그죠? 성별은 남성이죠. 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럼이를 소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흡연 여부. 흡연 여부가 yes인 거 찾은 거죠. 맞습니까? 자, 아직은 이 레이블이 여기에 표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 레이블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plt.legend까지를 써주셔야 레이블이 이렇게 보여요. 음. 파란색 동그라미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밖에 없지만 성별은 남성이고 스모커는 yes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나머지 코드들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바뀌거나 색깔을 바꿔주거나 마커를 바꿔주거나 레이블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다 똑같아요. 중간중간 바뀌어지는 값들만 써주시면 돼요. 복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붙. 자, 두 번째는 남성 비흡연자를 그려볼까요? 남성 비흡연자라고 하시면 X는 메일 넌스모커 DF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Y에도 메일 넌스모커 DF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색깔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색깔은 똑같은 색깔 쓰셔야 돼요. 그죠? 색깔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 쓰셔야 되고요. 마커 모양은 바뀌어줘야 되겠죠. 마커는 이거랑 다른 모양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을 해볼까요? 삼각형. 그리고 스모커는 로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좀 구별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이 표현이 된 게 보이시죠? 아까보다 점들이 많아졌죠.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전부 다 같은 색깔. 그래서 파란 다저블루라는 색깔의 동그라미는 남성 흡연자, 다저블루라는 색깔의 세모는 남성 비흡연자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레전드, 법례로 같이 보이죠. 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붙여넣기. 자, 이번에는 여성 흡연자를 그리면 되겠죠. 여성 흡연자니까 우리가 만든 게 female smoker예요. 그러면 Y에서도 female smoker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어야죠.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다른 색깔. 파란 색깔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빨간 색깔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은 스모커기 때문에 스모커끼리는 같은 마커 모양으로. 그죠? 같은 마커 모양으로. 그럼 레이블이 달라져야 되겠죠. 레이블이 female, 성별 부분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모커는 yes가 맞아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더 추가가 됐죠.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성 비율변자가 되면 되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female, 그리고 여기는 non-smoker. Y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female, non-smoker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색깔이 바뀌어야죠. 색깔이, 그쵸. 인디언, 여성이니까 인디언, 레드. 마커 모양, 비율변자 마커 모양으로 가야죠. 비율변자 마커 모양이니까 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female. 흡연, no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 가지 정보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인디언 레드라고 하는 색깔의 동그라미, 서클로 표시가 된 거는 female, 그 다음에 스모커 yes. 그 다음에 그 인디언 레드라는 색깔의 삼각형으로 표시가 된 거는 female, 흡연, no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개의 스캐터를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색깔과 마커 모양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각각 그 스캐터 안에서 레이블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레이블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범례가 실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레이블만 있다고 해서 범례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레이블들을 보여주세요가 레전드예요. 물론 스캐터 함수 안에 레이블이 없으면 보여줄 범례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음.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 X좌표의 숫자들, Y좌표의 숫자들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X, 레이블. 여기는 토탈 빌이죠. 토탈 빌.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TD죠. 그리드 넣으실까요? 이 옵션들을 지정하는 함수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레전드를 먼저 쓰든 그리드를 먼저 쓰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드를 먼저 쓰면 그리드가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범례가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는 범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리드를 그리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요 정도면 뭐 깔끔하지 않나요? 뭔가? 네. 되셨습니까? 혹시 반복문으로 해보신 분? 자, 이거를 하시려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부분 집합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그 동작이 어때요? 다 똑같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 어떤 것과 같고, 그리고 흡연 여부가 어떤 것과 같고, 이 안쪽에 있는 값들만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스캐터도 마찬가지. 스캐터를 4번 부르고 있는데, 스캐터가 안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완전히 똑같죠?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똑같고,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면, 그리고 색깔과 마커를 바꿔가면, 레이블만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반복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문을. 자, 아까 우리 카테고리가 성별들이 있었잖아요. 성별들. 팁스, 성별, 카테고리, 컬러, 액세서, 카테고리스. 여기서 두 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얘가 뭐가 나왔냐면 메일, 그 다음에 피메일 이렇게 두 개 나왔죠. 맞아요? 두 개 나왔고요.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배열이라고 생각해서 문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스모커즈라고 할까요? 칩스, 스모커, 점, 캣점, 카테고리즈. 자, 이것도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여기 두 개 나왔어요. yes랑 no라고 하는 거 두 개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쵸? 음.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두고요.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색깔 다르게 만들 거죠. 성별에 따라서 색깔 다르게 만들 거니까 colors라고 하는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 둘게요. 남성에서는 다저블루 사용하고요. 여성에서는 인디언 레드 사용하고요. 그럼 얘랑 얘 같이 꺼내면 되고요. 얘랑 얘를 같이 꺼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리고 마커 모양 있죠. 마커즈라고 할게요. 자, 얘는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사용할 거예요. 흡연이 yes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사용하고 흡연이 no인 경우에는 삼각형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 우리는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성별과 성별과 컬러를 꺼내요. 어디에서? 자, 두 개의 리스트나 두 개의 배열에서 동시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꺼내고 싶어요. 무슨 함수 쓰시면 돼요?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들끼리 꺼낸다. 뭘 쓰면 되죠? 집이잖아요, 집. genders와 colors에서. 프린트 해볼까요? G하고 C 해보세요. 메일일 때는 다저블루, 피메일일 때는 인디언 레드. 맞아요? 자, 이 안쪽에서 반복문을 다시 써볼까요? 흡연 여부 S, 스모커. 그 다음에 마커 모양 M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스모커즈와 마커즈에서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변수가 총 몇 개가 있냐면 G, C, S, M이 있죠. 자, 이거를 순서대로 출력해 보세요. 네 가지 나오잖아요. 남성, 파란색, 흡연자, 동그라미. 남성, 파란색, 비흡연자, 삼각형. 여성, 빨간색, 흡연자, 동그라미. 여성, 빨간색, 비흡연자는 삼각형. 네 가지 값이 다 있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죠.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tip스.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칩스점 성별은 뭐랑 같고 성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변수 가지고 있어요? G가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칩스점 흡연 여부는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흡연 여부 yes하고 no는 S가 가지고 있죠. 성별 메일, 피메일은 G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이 G랑 같고 스모커가 S랑 같으면 그럼 여기서 네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성 yes, 남성 no, 여성 yes, 여성 no라고 하는 네 개의 부분집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여기서 뭐만 그려주면 돼요? plt.scatt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x좌표는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찾으면 되고요. y는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에서 t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 C가 컬러였죠. C 자리에 C를 주시면 되고요. 마커에 M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앞에 있는 C는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우리 아까 컬러 표시할 때 C라고 했잖아요. 뒤에 있는 C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여기 컬러에서 꺼낸 값. 그게 C고요. 마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마커 모양이었어요.
여기 m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는 거죠. 마커스에서 꺼낸 값. 마커스에서 꺼낸 값은 5 아니면은 꺽쇠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레이블은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F 스트링. F 스트링. 자, 성별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모커 여부에다가 이렇게. 이게 F 스트링 만드는 방법 아닌가요? 맞아요. 자, 성별 부분은 무슨 변수 값 써주면 돼요? G. 스모커 흡연 여부는 S. 스모커에서 꺼낸 게 S잖아요. 젠더에서 꺼낸 게 G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문자. 자, 그러면 스캐터가 몇 번 호출될까요? 이렇게 4번 스캐터가 호출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PLT.점 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아, 불투명도가 없군요. 네, 투명하지가 않아서 색깔들이 이렇게 보여버리는군요. 그건 여기 한 군데만 붙이면 되겠네요. 알파 값만 더 추가하면 되죠. 0.4. 네, 이렇게. 그럼 아까랑 비슷해졌죠? 되셨습니까? 범례를 보여주겠다는 PLT.점 레전드. 이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범례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X축, Y축 표시하겠다. PLT.X 레이블. 여기가 토탈 비디죠. PLT.Y TB죠. 네, 요 정도면 최소한의 정보는 다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들을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좀 줄여봤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는 방법이 4개의 부분 집합에서 똑같은 조건식으로 불리언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값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yes냐 no냐 요것만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스캐터도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호출하잖아요. 어, 바뀌는 부분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은 파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마커 모양은 동그라미로 할 거냐 삼각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게 바뀌는 부분이죠. 근데 형식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반복문 안에 넣을 수 있다. 어렵죠? 근데 C본을 사용하시면 한 줄로 끝나. 이 모든 코드가 한 줄이면 끝나요. 한 줄이면. 근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전혀 안 쓰더라도 사실 그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매트플러립을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원리.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는 영수증 금액과 그 다음에 TV,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산점도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0.5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요렇게 상관관계가 좀 약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산점도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값들도 알 수 있냐면 그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도 알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은 마커의 모양이나 마커의 색깔 등을 이용해서 그 카테고리 변수들의 그런 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하나에 4개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팁, 그리고 성별, 그리고 흡연 여부까지가 네, 전체 우리 7개 컬럼 있었잖아요. 7개 컬럼 중에 4개 컬럼에 있는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만 보면. 네, 되셨을까요? 자,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개의 피겨에, 한 개의 피겨를, 피겨에라고 해요. 피겨에 위아래로 상하 2개의 엑시스를 만드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피겨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겨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나눠라? 요렇게 나눠라요. 요렇게 나눠서 위쪽에서 X축, Y축 그래프 그리도록 하고요. 아래쪽에도 X축, Y축 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위쪽에 서브 플롯이 있겠죠. 위쪽 엑시스. 위쪽 엑시스에는 얘는 토탈 빌, 토탈 빌 변수의 그러니까 컬럼에 토탈 빌 컬럼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엑시스에는 Y축은 팁, 그리고 X축은 토탈 빌의 선점도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아래쪽에는 우리가 여기서 그린 것처럼 이런 선점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히스토그램. 이런 모양의 그래프 2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서브플롯 사용하시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까지 같이 하고 저희 수능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드실 때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겨와 엑시스를 함께 리턴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겁니다. 함수는 서브 플러츠를 하시면 돼요. 자, 행의 개수 몇 개라고 하면 될까요? 행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죠. 맞아요? 그럼 and rows를 2로 하시면 되고요. 컬럼은 몇 개인가요? 한 개로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죠. 엑시스가 몇 차원 배열인가요? 크기는 조금 크게 할게요. 여기다가 피그 사이즈 줄 수 있어요. 10, 10 이렇게. 조금 커졌죠.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엑시스 몇 차원 배열이에요? 모르시겠으면 출력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실행했을 때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시면은요. 넘파의 배열이다라고 나와요. 그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넘파의 배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모양은 튜플인데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0번, 1번. 이해되세요? 0번과 1번이에요. 너무 큰가? 위쪽에 있는 엑시스가 인덱스 0번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인덱스 1번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ND 어레이 배열이다 모양은 한 개짜리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다. 제가 모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차원 배열이 아니에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엑시스 인덱스 0번. 자, 이게 이 위쪽이에요. 위쪽. 여기다 뭐 그리기로 했어? 히스트. 그죠? 그리고 히스트는 그릴 때 X? 이렇게 주시면 되죠. X 맞나? X였나요? 네. 맞는 거. 팁스. 그 다음에 포탈. 빌. 네.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 출력물이 나오는 거는 이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테두리 선 하나만 넣어도 엣지 컬러, 화이트, 이렇게 할까요? 네, 테두리 선만 흰색으로 넣어도 모양이 되게 달라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들을 보여주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자, 그럼 요거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에다가 스캐터 플롯 그리기로 했죠. 스캐터는 팁스에서 토탈 비를 X축에다 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팁스에서 팁을 Y축에다 놓기로 했죠. 투명도만 줄게요. 투명도는 0.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선점도가 그려졌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출력문이 나오는 거는 아까랑 출력문이 좀 달라졌죠. 이거는 스캐터 함수가 리턴해주는 객체를 출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출력문을 없애시려면 show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라면 여기다가 몇 가지만 더 가장 기본적으로만 더 추가를 해줄 것 같은데 우선 엑시스 0번에서는 set y축 y 레이블 여기는 개수잖아요. count.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에서 마찬가지로 y 레이블 0에서부터 10까지 변하는 건 팁이죠.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에서 set x 레이블, 여기는 토탈 빌이죠. 토탈 빌. 요 정도를 써줄 것 같아요. 저라면. 첫 번째 엑시스에서 y 레이블, 요거를 표시한 거고요. 첫 번째 엑시스에서 마찬가지로 y 레이블, 이거를 표시한 겁니다. 아, 여기는 두 번째 엑시스죠. 그다음 두 번째 엑시스에서 x 레이블,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여기는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값하고요. 여기 있는 값이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요게 하나만 표시를 해서 요거 같은 거다. 물론 여기다 표시를 해도 돼요. 여기다가 x 레이블을 따로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요렇게만 있으면 10에서 50까지 여기도 10에서 50까지 이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되셨습니까? 음. 이 그래프는 무엇을 같이 본 거냐면요. 아래쪽에서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본 거고요.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무엇을 본 거냐면, X축에 사용한 변수의, 그죠? 상관관계에서, 산점도에서 X축에 사용한 변수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분포를. 자, 보시면, 이 영수증 금액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죠.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 이쪽은 점들이 좀 띄엄띄엄띄엄띄엄 분산되어져 있죠. 그거를 같이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고 데이터들이 여기는 길게 꼬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요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린다면 이쪽에다가도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될까요? 팁에 대해서. 팁도 옆으로 막대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팁에 대해서도 이 구간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이 구간에는 데이터들이 적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막대를 옆으로 눕혀야 돼요. 눕혀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그래프는 C본에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흉내 내가지고요. 우리가 매트플러링만 가지고서 비슷한 그런 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상관관계와 데이터의 분포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겁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선정도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선그래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